녹화 시작.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형의 주식 강의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료회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고스탁의 대표 블루형입니다. 저희 그게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고고스탁으로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가 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단기적인 종목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등주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초급등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마음대로 추격 매수 안 합니다. 몰빵 안 하고요. 양봉권에서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음봉에서 미리미리 잡아가거든 급등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의 종목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 부분도 있는 반면에 수익 먹을 때 또 시원하게 먹어줍니다. 상한가 보시면 아시지만 메인 종목들 중에 상한가 안 나온 날이 거의 없어요. 그 상한가도 상단에서 먹는 상한가는 틀립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 코아스 치고 하는 거 위로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형평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매도를 쳐야 됩니다. 매도를 다 쳐야 된다고. 누구는 뭐 매수를 했니, 누구는 매도 못 했니 이래버리면 막 그냥 넘합니다. 뭐 크게 내세우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주근하는 방이니까 뭐 제 특징, 또 우리 오래되신 분 다 아시죠, 그지? 뭐 몇 년 되신 분들 아직까지 계시잖아요, 그지? 10년 되신 분도 아직도 있고. 자, 일단 그래서 그런지 일단 중요한 건 장세가 지금 거의 임박 바뀌는 시기로 봤을 때 거의 임박했지 않나 이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요번 주까지 지켜보셨다가 장세가 바뀌면 단번에 얘기 드릴 테니까 계좌에 돈 싸들고 늘어오십시오. 어제? 자, 한번 봅시다. 장중의 중요성. 장중. 우리가 어제도 강의해드렸지만 장중의 중요성. 장중이라 하면은 우리 봤을 때 뭐니 해도 뭡니까?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들고 있느냐, 얼마나 들고 가느냐, 그리고 지지선을 얼마나 체크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장중이라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냐?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시까지, 우리 뭐 할 때 장중이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어놨네요. 그지? 지지선 얼마나 체크하냐. 장중에 해야 될 일은 놀지 말고, 이 종목이 오전에 종가를 관리해서 내일 갈 종목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과연 강한 테마가 오전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 종목이 흔들어 놨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봤었을 때 전날에 강했던 테마, 즉 우리가 봤을 때 A급 테마나 A-급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지? 만약 테마가 타게 되면, 그럼 오늘 A급 테마가 오전에 강했으면 그게 하루 종일 A급 테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A-급의 테마가 분명한 건 오후장에 다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 종목이 보통 움직일 때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장중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장중에 뭘 어디에서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보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중에 종목을 지지선을 그려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등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5월달 딱 됐을 때 테마 탔다고 치자고 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관련 종목들이 박빙이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 오전에는 정몽준이 강하게 치고 갔어. 그래서 뭐 코인텍이 상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내화나 뭐 현대통신이나 뭐 코렌텍이나 뭐 기타 등등 쓰리쿠션으로 도는 기타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수급이 쫙 들어오는 척해요. 근데 결국에는 오전 끝까지 가는 종목은 코엔텍 종목과 뭐 현대통신, 한국내 이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오전에 수급 들어왔던 기타 등등의 찌꺼기 관련 종목이 10시 정도 딱 들어가 나서 상한가를 못 가야 되면 다 윗꼬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야 될 경우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박원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전에 종가를 해줘야 될 겁니까? 그럼 박원순 관련 종목 중에 대장 종목들이 보통 오후에 수급이 갖고 들어와요. 종가 관리 해주거든요. 저점 찍어주고 그 시간대가 우리가 봤을 때 장중이라는 시간대인데 10시에서 2시 사이에 움직여주겠지만 보통 그런 종목은 한 1시 반 정도 딱 되면 저점 찍고 바로 들어와요. 2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시간대, 장중이라는 시간대는 10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2시 사이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지지선을 좀 체크를 하시거나 현금 들고 계시다가 그냥 오전에 들어가면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되게 중요합니다. B번.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내가 데이성의 사람이라면, 스캘퍼가 아니면, 데이는 스캘퍼가 아니에요. 스캘퍼를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캘퍼는 앉아갖고, 1, 2, 스캘퍼 치고 깔짝깔짝 거리는 사람들. 뭐 1% 먹고 매도 치고 나가는 만큼 0.5% 떨어지더라도 한 호가 두 호가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스캘퍼라 얘기를 하지. 데이 하는 사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최소문해도 우리가 볼 때 기준선이 3일이평, 5일평, 10일평,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추세선이나 이런 걸 보는 보조지표를 하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수익권에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확인하는 자리지. 그지? 급등주는 뭐 언제든지 뭐 한가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리스크 인정 안 하고.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이라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들 아시리라 보는데요. 손절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대가 몇 시냐면은, 손절을 제일 많이 하는 시간대는 역시, 예, 두 번은 나눠지는데, 항상 10시 30분. 손절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아침에 들고 들어왔던 종목이 아침에 9시 반이나 10시 수급 없으면 사람들이 매도를 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수급의 원리에 맞게끔 본다면 10시 넘어서부터는 매수세와 매도세를 동들어 봤을 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그죠? 밀렸다가 보통 10시 반 정도 딱 되면 거의 오전에 들어갔던 물량이 다 매물 저점 찍어주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10시 반 이후로 선물과 지수 흐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시 반 정도 되면 손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제? 왜냐면 전날에 홀딩한 종목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됩니다. 전날에 홀딩한 종목이나 종가 관련했던 종목을 아침에 10시까지 봤는데 수급이 없더라.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초짜매분이나 뭐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10시 넘어서 주가 보고 있다가 뒤에서 밀리네 그럼 손절해야지 이래 던진다고. 예를 들어서 ED 같은 종목이 그래요. 내일 아침에 딱 사가지고 들고 왔는데 아침에 수급을 막 치고 가야 돼. 10시 안에 막 가야 돼. 뭔가 흐름이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요. 정리가 나와야지. 그죠? SMCNC 볼까요? SMCNC. 우리가 며칠 전에 들어갔던 SMCNC. 전날에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괜찮습니다. 사가 들고 가 있어. 괜찮네. 몇 시에 추천됐어? 2시에 추천드렸어요. 어깨 3,200원이야 삽시다. 3,200원 삽시다. 종가 관리 해주겠네요. 다음날에 한 3,500원대, 3,400원대 들어오면 매도 치고, 3,200원 들어갔다가 한 7% 먹고 나오면 되지, 뭐. 요새 같은 장세에 7% 어디야? 꿀에 추천드렸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들어갑시다. 다음날 오면 매도 치고 나오고, 올라 들어가면 매도 치고 나왔어요. 3,500원이나? 3,450원이나? 예, 다 매도 치고 나오라 했어요, 이때. 3,450원에 매도 치고 나오라 했거든. 3,500까지 보지 말고, 3,450원이나 70원, 80원 매도 치고 나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 종목이 다시 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던 시세 흐름이 이렇게 나왔던 시세 이 윗꼬리 달고 들어왔던 흐름이 몇 시에 나와야 되냐 이거지. 이런 흐름은 몇 시에 나와야 되냐면 10시 안에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런 흐름은 그지? 10시에 나와야 된다고. 10시 안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도 마찬가지지. 이제도 우리가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봤을 때 10시 안에 뭐 윗꼬리하고 빠지든 윗꼬리하고 죽든 간에 어쨌든 간에 10시 안에 뭔가 흐름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게 2% 수익이든 3% 수익이든 저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가 저점을 잡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10시 안에 수급이 안 나온다면 보통 플러스 한 2, 3% 수익에서 정리를 해요. 아니면 뭐 저점 잡은 게 아쉽다면은 없다 생각하고 들고 가라 하거든요. 근데 꼭 이런 종목은 몇 시에 떨어지냐면 예.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디 갔노? 1시 반 정도 되면 저점을 더 그려줘요. 그지? 저점을 더 그려준다고 이렇게. 1시 반 정도 되면 저점을 더 흔들어줘가지고 저점 더 찍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손절 한번 하거든요. 손절합니다. 요 시간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ED 가는 종목이 내일 2시까지 봤는데 요 저점이 일탈성이 없어. 그러면 조금 빨리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 이건 다음에 요령이니까 지금 시간적인 의미니까요.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이나 개별적인 종목들이 이 시간대에 급등하면서 누구한테 물량을 털어가는지 다들 아시고 봅니다. 당연하죠. 장중에 급등하거나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장중에 공시발로 들어오는 종목은 이 시간대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냐? 직장인한테 많이 들어요. 직장인한테. 왜냐면 이 시간대 장중에 이 10시에서 2시 사이 그 시간에 좀 더 디테일 얘기하려면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 사이 이 시간대는 우리가 봤을 때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주식 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대니까. 그리고 이 시간대에 제일 쓰잘데없는 공시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폭 확대 공시 터지면은 고점입니다. 그 공시 딱 나오면 공점이에요. 한 2, 3% 더 올라가겠죠. 딱 더 올라오면 그냥 보고 있다가 이 종목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다고 이 시간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럼 이 종목이 수급 뚝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장중에 수급 들어와가지고 상승폭 확대 공시 터져버리면 이 종목은 고점이라. 그럼 매도 쪽 나오면 돼. 뭐 추세선 볼 필요 없고. 알겠습니까? 뭐 장중에 공시 터져가지고 급등한 종목 있겠어요? 많이 없어요. 쓸데없는 공시가 다 윗꼬리가 빠져.
사람들이 상승폭 확대 공시 보는 거보다 더 가는 거 같거든. 상승폭 확대 공시는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풀어내는 거라. 상승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한다. 그럼 더 갈 것 같죠? 다 안 갑니다. 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공시를 턱 해는 내놓는데 그걸 누가 보고 또 사겠어요? 세력들이 사고 움직이겠지만 결국 따라가는 사람은 추격이거든요. 다 그러다가 물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나 이 시간대에 그지? 오히려 이런 공시 나면 매도를 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대형이고 그지?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따라 지수 급등락해서 낸다. 지금이야 지수가 그렇게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수가 뭐 장 마감하고 끝나고 나면 미국이 개폭락해 있고 뭐 러시아 며칠 전에 러시아가 뭐 떨어진 게 있겠지만 되게 놀랬죠. 미국 증시가 뭐 개급락이 되어 있고 개급등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움직여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0.5% 왔다 갔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오늘 같은 날 주가 많이 떨어지면 다음날 많이 올라가고 그죠? 뭐 대충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5%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중에 뭐 지수가 크게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백두산이 폭발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우리가 장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밥 먹고 있는데 그지? 러시아가 뭐 미쳐가지고 그지? 뭐 미사일 쏴버렸다거든가 미사일 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 발발 직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도 안 난 그런 그 상황이 아니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없겠죠. 하지만 보통 정말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중에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 현금 많이 두고 하고 지수 움직임 자체가 장중에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수급에 놀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장중이라는 시간대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전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스캡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도 자체가 잘 안 할라 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매수하려고 그러지 이 시간대에 개인들은 매수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죠? 전업하는 사람도 잘 안 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장중에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있죠. 지지선 체크. 눌림목 1차와 눌림목 2차의 지지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다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지도 오늘 몇 시에 떨어졌습니까? 이지도 저점을 몇 시에 떨어졌냐면 1시 한 반 정도에서 떨어졌거든요. 우 떨어집니다. 맞죠? 1시 반에 떨어진다고. 1시 30분에 딱 저점이네. 1시 반에 저점이라. 잘 가다 한번 들어놓거든. 근데 예를 들어 1시 반 넘어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좀 확인했다가 요때 사도 상관없어요. 요때 사도 상관없어. 뭐지? 어쨌든 뭐 내일을 위해서 미리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결국 1시 반에 저점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추계했던 사람 던지는 거라. 그게 저점이거든. 이게 눌림목 1차는 좀 더 안정적이에요. 우리 볼 때. 눌림목 1차는 좀 안정적입니다. 이런 건 눌림목 2차. 내일 눌림목 2차죠. 역시 이제 손절은 1시 반, 10시 반 이로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제 전업이라면은 장중에 시초가 기준으로 지지선을 잘해주고 있는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시초가를 관리를 해준 종목인데 시세는 없이 거래량 적게 터지고 시초가에서 관리해준 종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에 딱 샀는데 아침에 딱 보고 있는데 장중에 종목 고르실 때는 뭘 고르셔야 되냐면 급등주 종목 중에 예를 들어 뭐 끝난 거 뭐 있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네. 뭐 오로라 이런 거 오로라 이런 거. 뭐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1.57이라 12,550원이라. 근데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시가 근처에서 관리를 잘해준 종목은 다음날에 올라가거든요. 오장에 종가 관리를 해줘요. 이렇게 오장에 툭 들어오거든. 하루 종일 15,000원 이거 있었잖아. 그지? 아침 수급 들어가지고 12,550원 12,550원 시초가가 여기네. 하루 종일 시초가 근처에서 놀잖아요. 그지? 급등 안 하는 종목들 급락도 안 하고 그지? 이런 종목들은 보통 오전에 종가 관리 다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추세선은 좀 살아있고, 그지? 우상향으로 좀 살아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끝난 게 아니고, 그지? 이 정도도 전고종가 가겠네.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있는 자리 말고, 차트가. 최소 뭐래도 행보를 걸치거나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그렇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예전에 들어갔을 때 참 많이 먹었죠. 오로라, 이렇게 뭐 드시고, 전고종까지 드시고, 요때 사가지고 다 드시고, 그지? 다 먹었던 종목인데, 아직 한 번도 공개 안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 그 다음에 장중 기법인가? 됐네. 요거 하면 되겠네. 요거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되겠네. 그지? 자, 오케이. 자, 녹화 종료. 14분 했습니다. 녹화 종료. 간략하게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도 중요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